국민라면, 국민과자 가격이 일제히 내려갔습니다. 지난달 1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라면 발언 이후 농심이 신라면과 새우깡 가격 인하를 발표하자 삼양식품에 이어 오뚜기, 팔도, 롯데 웰푸드, 해태제과도 동참했습니다. 신라면 가격 인하는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입니다. 농심이 처음 라면 값을 내린다고 했을 때 충분히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그럼 라면값 인하 효과는 과연 얼마나 될까?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이를 추론해봤습니다. 라면 전체 가격이 5% 정도 내려간다고 가정하고 국내 라면 시장 매출액과 가구 수를 종합해 라면 인하 효과를 계산해본 겁니다. 결과는 올해 남은 반년 동안 가구당 3,000원 정도, 950원으로 내린 신라면 3개 정도 살 수 있는 효과입니다. 용 의원은 주택용 도시가스의 올해 도매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33.3% 인상되었다며 라면을 끓일 때 사용하는 도시가스 가격 인상분이라면 라면 가격 인하분을 잠식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현재 정부가 전기와 가스, 교통, 유류세 인상 등을 힘으로 누르고 있는 상황. 하반기에 인상된다면 이번 라면값 인하 효과는 더 의미가 없어집니다. 물가에서 라면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 미미합니다. 단 0.27%. 라면의 소비자 물가지수 가중치는 1000분의 2.7로 휘발유, 전기요금, 돼지고기에 비하면 아주 작은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라면값 인하로 전체 물가가 내려가는 효과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결국 라면 시장은 정부가 직접 나서 가격 인하를 강제할 시장이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라면의 원조는 1963년 출시된 삼양라면. 당시 가격은 10원이었는데 자장면이 20원이었던 시절이니 아주 값싼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서민 음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라면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라면 소비량은 39억 5천만 개로 국민 한 사람당 한 해 77개, 한 달에 6개 정도 소비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왜 라면을 콕 집었을까? 다시 한번 지난달 18일 KBS 1호 진단에서 나온 추 부총리의 발언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밀 가격이 내려갔으니 라면 값도 내렸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을 때 전망과 목표도 있었습니다. 이르면 이번 달 2%대 물가 진입을 언급한 겁니다. 경제난 터널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거시와 미시가 혼재된 상황에서 라면을 콕 집은 겁니다. 추 부총리 발언에 대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라면 발언 다음 날 이 총재는 기자 간담회에서 추 부총리가 라면 가격 인하를 언급했는데 어떻게 봐야 하나라는 한 기자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물가가 최근 많이 떨어지는 국면에서 세계적으로 보면 기업의 마진이 많이 올라갔다며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차원에서 기업들도 원자재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 거기에 맞춰 고통을 분담해달라는 정치적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치적 말씀입니다. 경제적 효과보단 정치적 의미에 무게를 뒀다는 뜻입니다. 라면 발언을 하던 날 추 부총리는 생활 현장에 있는 국민께서 느끼시는 체감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면이란 소비재의 상징성을 충분히 고려했을 텐데 그 효과가 뚜렷하게 있지 않다는 것 또한 국민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YTN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뉴스 속보 알림을 받고 싶으시면 휴대폰에서 YTN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늘 저희 YTN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